아이디어 랩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랩스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탐구용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탐구해왔던 주제는 효모, 아밀레이스 농도, 그리고 작물 종류에 따른 에탄올 추출 효율 비교와 목재계 원료의 리그닌 분해입니다.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된 원인은 저희 동아리가 작년에도 동일한 주제로 창의심화 연구에 참가하였는데 여러가지 오차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결과의 정확성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올해에는 실험 방법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여러 종류의 작물을 한 가지씩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목재계 원료의 경우 결과값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탐구에서는 목재계 원료의 리그닌 분해에 중점을 두고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에탄올 추출 실험을 통해 효율성 문제를 확인하게 되었고 태양전지가 다양한 소재와 결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심화 탐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에탄올이란 식물체로서 생산한 바이오매스를 발효시켜 추출하는 에탄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이며 바이오매스의 종류에 따라 추출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사진은 원료에 따라 다른 바이오에탄올 생성 공정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목재계는 당분계, 전분질계와 다르게 분해가 어려운 리그닌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에탄올 생산을 위해서는 리그닌과 셀룰로스로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바로 전처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렵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짧은 연극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당질계, 전분질계. 얘네는 리그닌 추출하기가 쉬운데 저 목질계가 리그닌을 추출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효과적인 방법 없을까? 대장년 친구들 한번 이용해볼까? 걱정 마세요, 연구자님. 리그닌 개발가이 아무 문제 없어요. 나와, 이 리그닌 개미들아. 저리 떨어지지 못해? 우린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안 돼, 우린 떨어질 수 없는 존재야.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리그닌에서 벗어나서 나의 잘생긴 외모를 뽐낼 수 있겠군. 드디어 리그닌 추출에 성공했어. 이제 목질계에서도 에탄올을 얻을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전처리 과정이 진행됩니다. 지금부터는 실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계 원료인 옥수수대 단껍질, 황금 껍질과 전분질계 원료인 감자, 그리고 당질계 원료인 사탕수수를 준비하여 전분과 당질, 셀룰로스, 리그닌 등 발효에 유리한 조건들과 에탄올을 만들어 사용했을 때 친환경적 특성을 가진 작물들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감자가루 15g, 증류수 100ml와 각각 효모 2g, 4g, 6g, 8g씩 혼합하여 용액을 제조하였고 감자가루 15g, 증류수 100ml와 각각 아밀레이스 0.3, 0.6, 0.9, 1.2, 1.5g씩 혼합한 용액도 제조하였습니다. 또한 감자 사탕수수를 증류수와 혼합하고 목재계 원료는 증류수의 대장균을 혼합하여 자체적으로 용액을 제조하였습니다. 이때 대장균을 사용한 이유는 대장균은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고 리그닌을 분해하는 효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효소는 리그닌을 분해하여 더 작은 분자로 변환시켜 생물 요리를 활용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용액을 37도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원심 분리기와 볼텍스 믹서를 사용하여 흑강도와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종류의 실험 모두 3번씩 실험하고 평균값을 낸 수치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효모 농도에 따른 실험입니다. 효모 농도가 증가할수록 알코올 생성량이 증가하였으며 효모가 8g일 때 0.53으로 추출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아밀레이스 농도에 따른 실험입니다. 흡강도가 증가할수록 효소의 활성이 증가 혹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효소의 활성도가 증가하였으며 아밀레이스가 1.5g인 용액에서 0.41로 가장 많은 에탄올이 발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작물 종류에 따른 실험입니다. 작물이 15g 추출된 에탄올의 경우 1.657로 사탕수수에서
가장 많은 에탄올이 발효되었으며 작물이 25g 추출된 에탄올의 경우 2.462로 이 또한 사탕수수에서 가장 많은 에탄올이 발효되었습니다. 두 실험 중에서는 사탕수수 25g 용액에서 가장 많은 에탄올이 발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그닌 분해 여부 판단 실험입니다. 에탄올 농도가 낮아질수록 리그닌 분해가 잘 일어나 리그닌이 적게 남아 있었으며 땅콩 껍질 15g 용액에서 리그닌 분해가 가장 잘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바이오에탄올을 직접 추출해보는 실험을 마치고 추가 탐구를 진행하던 중 바이오에탄올의 효율성 문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는 다양한 천연 염료를 사용하여 친환경 소재와 잘 결합된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따라서 이를 통해 광전류를 측정하여 바이오에탄올의 효율성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두 번째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는 빛을 흡수하는 염료와 전자전달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전기를 생성하는 장치입니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빛을 흡수하는 염료, 전자를 전달하는 이산화티타늄 나노입자, 전해질, 금속 전극 등이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태양빛이 염료에 도달하면 광전 효과에 의해 염료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며 여기 상태로 전이되고 전자가 방출됩니다. 방출된 전자는 이산화티타늄 나노입자 표면에 따라 이동하며 전기 회로로 전달됩니다. 이후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흐른 뒤 전해질을 통해 염료로 되돌아갑니다. 전해질은 염료의 산화 상태를 복원하며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도록 하며, 저희가 진행한 실험에서는 천연 염료를 우린 바이오에탄올이 전해질로 사용되었습니다. 광전 효과를 중심으로 한 이 과정은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도록 하며, 염료는 흡수 가능한 빛의 파장을 넓혀 약한 빛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는 천연 염료를 활용하여 직접 추출한 바이오에탄올을 이용한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 두 가지 실험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에탄올과 바이오에탄올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으로 빛을 잘 흡수하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흑미를 대표 염료로 설정하여 에탄올과 바이오에탄올에 각각 우려 용액을 제조하였습니다. 이산화티타늄과 계면활성제, 아세트산을 넣은 모르타르를 제작하고 덧바르는 횟수를 다르게 설정하여 총 12가지의 샘플을 얻었습니다. 이 샘플에 탄소 코팅을 하고 전해질 용액을 뿌려준 뒤 전도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천연 염료를 흑미, 서리태, 찰보리, 검정보리 총 4개로 늘려 각각을 바이오에탄올에 우려준 뒤 용액을 제조하였고, 모르타르 제작 과정에서 전자이동성이 높은 산화아연을 또 하나의 조작변의 우로 설정하여 총 8가지의 샘플을 얻었습니다. 이 샘플들을 실험 1과 똑같은 과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직접 제작한 3D 프린터로 만든 전구를 태양전지와 연결하여 전구의 불이 켜짐을 확인함으로써 바이오에탄올을 활용한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의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실험 1과 2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험 1에서는 위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일반 에탄올보다 바이오에탄올이 더 높은 전압을 가졌으며, 이산화티타늄 모르타르를 더 많이 덧바를수록 전압이 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실험 2에서는 가장 높은 효율의 천연 염료를 찾기 위해 흑미, 서리태, 찰보리, 검정보리를 대조군으로 한 염료 중 위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산화아연을 촉매로 한 흑미가 가장 높은 전압, 즉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산화아연의 높은 전자이동성과 광학적 투명성 때문이며, 흑미의 높은 안토시아닌 함량으로 광흡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완할 점으로는 마이크로 커터와 오토클레이브와 같이 구하기 어려운 기계를 믹서기와 밥솥 등으로 대체하여 실험을 진행한 점, 기계적 오류로 인해 실험 과정에 생긴 오류, 전자저울 측정값의 오차를 보완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바이오에탄올은 현재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아이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